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2011년도에 제가 국회 부의장 때 썼던 이름값 정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13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진행되기도 하고 많이 바뀌었기도 하고 지금 현재의 저 생각과 100% 일치하지도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는 일자리가 중요하다 하는 소제목의 글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처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출산율이 감소되는 까닭이다. 2050년에는 일본을 앞지르게 되고 고령화 인구 비율이 38%로 세계 최고의 고령화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 사실 2024년인 지금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노인 인구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약 한 19.2%쯤 됩니다. 이게 20%를 넘어가면 초고령화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곧 초고령화 시대가 이제 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계엄 사태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또 혼란에 빠져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의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어떤 애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한덕수 대행께서 이런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수의해서 복지부가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또 노동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부처들이 나서서 준비를 잘 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현재 법적인 노인의 정의는 만 65세부터이다. 하나,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늘어난 지금의 시점, 2011년 시점입니다. 거기서 제가 노인 규정을 만 70세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노인복지나 정책 역시 사안에 따라 70세를 기준으로 운용하는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이다.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있는데 할 수 없다면 개인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일본은 종전 후인 1947년에서 49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 일명 일본에서는 그걸 단가이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단가이 세대의 본격적인 정년 도달을 앞두고 있었던 2004년에 노인 고용안정법을 제정했다. 기업이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 후에 재고용하는 것, 그리고 정년제를 폐지하는 것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생이 올해 정년을 맞았지만 정년을 60세까지 늘리는 것을 법제화하기 위한 노사정의 합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2017년 1월부터 60세 정년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문제에서 일본처럼 고용안정법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 오겠지만 그 전이라도 우선 정년을 지금보다 4, 5년 정도 늘리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주어 정년을 연장하는 데 대한 의견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에 17년 1월부터 정년이 6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2024년인 지금은 정년을 65세로 늘리자 하는 논의가, 사회적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제가 13년 전에 주장했던 바대로 노인의 65세라는 기준, 그건 사실 1800년 말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이 그 당시 65세 이상이 전 국민, 독일 국민의 제 기억 0.1%도 안 되는 아주 소수였는데요. 그때 만든 65세가 지금 이렇게 통용되고 있다는 것도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70세 이상으로 늘리자고 그 당시에도 제가 주장했습니다만 근자에 와서는 한 몇 년 전부터죠. 그리고 최근에 새로
노인 회장이 된 분께서도 70세부터로 노인으로 하자 하는 그런 주장도 하기는 했습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급여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지만은 급여 문제는 해결책이 있다고 본다. 가령 정년 연장과 동시에 급여 조정으로 임금 피크제를 일반화하고 현재 정년 나이부터는 임금을 10% 정도 낮추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만약 현 정원이 55세면 55세 급여를 피크로 하고 3 내지 5년 연장된 기간 동안에 매년 10%씩 임금을 줄여나가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근데 이게 이제 14년 전에 한 이야기인데요. 그 뒤에 임금 피크제가 이제 일반화 되어 있고요. 이제 매년 20%인가 10% 내지 20% 감액하는 그런 기업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2011년 당시에 이미 포스코가 정년을 내리고 임금 피크제를 시작했으며, 그 당시에 부산시도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근로 현장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임금 피크제처럼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길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회적 일자리, 또 몸이 불편한 노인을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한 노인이 돌보는 노인 돌봄 일자리와 같은 그런 고령 인구에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이래 봤는데, 그 뒤에 이제 노인들을 이용한 그 노인 돌봄 일자리 같은 것은 이미 많이 생기고 있다고 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령화라는 현대 사회의 흐름은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복지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산업정책화에 매진하고 있고, 미국은 생명의료 산업에서 신기술의 경쟁력을 얻었다. 우리도 고령화를 국가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겠다.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인데요. 제가 국회의원이 된 그 첫 해인 1996년에 제가 10월 2일 날 노인의 날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제가 제출을 했죠. 15년이 지난 지금 나는 노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노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복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2011년 10월 2일이 만 65세에도 일할 수 있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40년 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고령화 국가가 되었을 때 동시에 세계 제1의 복지 국가가 되어 있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제가 책에 기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